미국의 하이스쿨 선택하실 때 고민되시죠? 이름도 많고 복잡하고 이 영상 보시면서 결정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미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도 이름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아이를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왜 이렇게 종류도 많고 이름도 복잡하고 이런가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예전 초반 영상에서 미국 학교 시스템, 엘리멘터리 스쿨, 미들 스쿨, 하이스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 유형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학교 유형에 대해서만 따로 빼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내 아이에게 맞는 유형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미국의 학교는 크게 퍼블릭 스쿨과 프라이빗 스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죠. 그런데 거기에 또 퍼블릭 스쿨은 퍼블릭 스쿨대로, 또 프라이빗 스쿨은 프라이빗 스쿨대로 또 몇 가지 브랜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퍼블릭 스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퍼블릭 스쿨을 크게 4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일반적으로도 많이들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래디셔널 퍼블릭 스쿨, 보통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퍼블릭 스쿨인데요. 공립학교는 모두 다가 연방정부, 주, 그리고 지방의 기금, 그러니까 텍스죠.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학교마다 자금 출처와 비율은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군이라고 하는 자기가 사는 곳에 따라서 다니는 학교가 정해지고 기본적으로는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은 하이스쿨까지 의무 교육입니다. 반면 공립학교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라가 정한 규칙, 거기에는 교과 과정 등등을 따라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들은 특수 프로그램, 스페셜 에듀케이션, 그리고 ESL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영재 프로그램, 민GT 프로그램, 그리고 기술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에서 요구하는 티처 라이선스, 교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만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러 스쿨입니다. 차러 스쿨은 공립학교, 일반적인 트래디셔널 퍼블릭 스쿨의 대안에서 나온 일종의 대안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공립학교가 나라에서 만든 학교라고 하면 차러 스쿨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이 민간단체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여전히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공립학교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여전히 무료입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과학 수업이 진행된다던가 예술이나 학생의 전인교육 같은 것을 목표로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러 스쿨은 지역의 전통 트래디셔널 퍼블릭 스쿨과 차별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템,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에 초점을 두기도 합니다. 차러 스쿨은 반드시 학생이 지원을 해야 되고 추천제를 통해서 입학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마그넷 스쿨입니다. 마그넷 스쿨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스템이죠. 과 예술과 같은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보통은 한국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입학은 일반적으로는 학업의 성취도에 따라서 입학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우 경쟁적이라서 입학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엄격한 테스트와 지원 절차를 거쳐서 입학을 하기 때문에 학생의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어야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마그넷 스쿨 같은 경우는 추첨제를 통해서 추첨을 하고 그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 같은 경우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마그넷 스쿨은 일반적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대학 입학률이 높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 하이스쿨이 2022년 US 뉴스에서 또 1위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10위 안에 텍사스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랭킹이 올랐습니다. 네 번째로는 퍼블릭 온라인 하이스쿨, 공립 온라인 하이스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하이스쿨이 많이 알려져서 퍼블릭 온라인 하이스쿨도 많이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주나 지역에 따라서 전체 수업을 온라인으로 다 들어서 하이스쿨을 졸업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개별적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게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교사와 동시간에 수업을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실시간 상호작용은 없지만 학생들이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자기 속도에 맞게 배울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교육 방식은 조금 더 학생의 특성과 그리고 필요성에 따라서 학습을 조금 더 개별화하는 학교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쿨은 실제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AP 수업이나 그런 과목들이 개설되어서 학생들에게는 많은 이점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주들이 그 주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무료로 이런 퍼블릭 온라인 하이스쿨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대부분은 그 주에 사는 학생에게는 무료인데요. 몇몇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무료가 아니고, 그리고 다른 주에서 들을 경우에는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프라이빗 하이스쿨, 사립학교죠. 먼저 트레디셔널 프라이빗 스쿨,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 사립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내는 학비로 운영되는 학교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정한 커리큘럼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선택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됩니다. 사립학교는 영리사업체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민간 혹은 종교 같은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국가에서 정한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자체에서 만든 풍부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서 많은 학교들이 아카데믹한 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학생이 개별화된 수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서포트도 좋은 편입니다. 또 많은 사립학교들이 현대화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점에 비해서 등록금이 엄청 높다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스쿨, 집에서 통학을 하는 학교인 경우에 2022년 미국 전체 평균으로 보아서 15,000불에서 한 30,000불 정도의 학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프라이빗 데이스쿨, 집에서 통학하는 데이스쿨은 미국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인기가 굉장히 높은 옵션입니다. 전체 사립학교를 다닌 학생들의 90% 정도가 프라이빗 데이스쿨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딩스쿨을 다닌 학생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딩스쿨입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옵션인데요. 보딩스쿨은 학교를 다니는 곳에서 살게 되는 숙식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미국 전체를 살펴볼 때는 미 동부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스포츠와 예술, 그리고 다양한 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특히 학생들이 캠퍼스에 거주하기 때문에 방과 후나 주말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이 데이스쿨과 다른 점입니다. 또한 학업과 과외활동이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과 조금 더 강력한 끈끈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사나 그리고 행정 직원들이 캠퍼스 안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나 코칭 같은 것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대학 준비를 강조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은 보딩스쿨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딩스쿨 역시 등록금이 많이 높은데요. 최근 22년 통계에서는 평균적으로 4만에서 6만 정도 요구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프라이빗 스쿨의 타입으로 프라이빗 온라인 하이스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퍼블릭 온라인 하이스쿨과 비슷하게 프라이빗 온라인 하이스쿨도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인기 있는 옵션이 됐는데요. 프라이빗 온라인 하이스쿨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메이저 리서치 유니버시티, 대학들과 제휴해서 많이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AP를 비롯해서 어려운 영재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사립학교는 종교학교, 군사학교, 그리고 발도르프 스쿨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학교의 유형으로는 홈스쿨링인데요. 요즘 한국에서도 홈스쿨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미국에서 홈스쿨링은 조금은 오래됐습니다.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큰 이유는 부모님이 갖고 계신 교육 철학 믿음이 근처에 있는 퍼블릭 스쿨과 맞지 않아서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퍼블릭 스쿨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내 아이는 내가 교육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경우에 미국에서는 부모나 보호자가 주 정부에 홈스쿨링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허가를 받고 난 뒤에는 이미 설계된 홈스쿨링의 커리큘럼을 따르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교사는 교재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정한 홈스쿨링 교재를 구입할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시간도 계획도 창의력도 무엇보다도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지요. 미국은 주마다 홈스쿨링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도 짜시고 또 절차도 따라가셔야 한다는 거, 그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아이에게 맞는 하이스쿨이 어떤 것일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저희 아이들 하이스쿨 가기 전에 어떤 학교를 보내야 될까, 근처에 있는 하러스쿨과 파블릭 하이스쿨, 그리고 멀리 있는 보딩스쿨 이렇게 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좀 쉽지 않은 결정이죠. 일반적으로 명문이라고 하는 학교가 꼭 내 아이에게 맞는 것도 아니고, 또 비싼 사립 보딩이 꼭 내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보장해 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학업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학교 유형에 대해서 공립학교, 사립학교, 그리고 홈스쿨링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의 학교 유형을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하이스쿨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다음에는 다른 내용,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